자, 오늘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일단은 3차 방정식을 일단 우선 해볼 건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로 다 비슷한 풀이들이 좀 반복될 거니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일단 알면 될 것 같다 이거. 자, 우선 첫 번째로 3차 방정식의 풀이에는 뭐가 있냐면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 정리로 문제들을 푼다. 대부분이 이래. 조립제법이 되지 않는 문제는 일단 좀 다른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,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겠어? 인수분해를 위해서, 인수정리를 위해서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인수정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 별거 없어. 그냥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건데, 자, 그러면 3차 방정식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냐면 3개야. 근의 개수로 따지자면 3개지, 그지? 근데 그 근의 개수 3개 중에서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, 중근과 또 다른 근, 아니면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, 내지는 좀 특별하게 3중근을 갖는 그런 경우라고 일단 분류를 해보자. 근의 개수의 분류야. 서로 다른 근의 개수, 서로 다른 세근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, 인수분해를 했을 때 x-a, x-b, x-c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지. 중근과 또 다른 근은 뭐냐면 x-a의 제곱으로 완전제곱식 하나와 또 다른 근이 있다는 거고,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라는 건 x-a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어떤 뒤에 나오는 이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야. 2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. 그리고 또 다른 거, 3중근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세제곱으로, 세제곱이 어떤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조립제법이 될 거다.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해야만 기본적인 식이 풀린다는 거지. 자, 내용상으로는 대략 일단 시작은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. 자,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래. 그러면 근이 나와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? x의 값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. 그래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. 근을 대입해서 보면 1 더하기 1 빼기 8 더하기 a가 0일 거고, 그치? 그러면 a는 얼마냐면 6이어야 되거든. 6. 그러면 다시 한번 저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썼을 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약에 썼다고 치고 1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다. 3차, 2차, 1차 상수 한 근이 1이니까 그러면 1 들어가서 뭐 요 정도의 조립제법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, 그지?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? x-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여기에 남는 요 2차식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2x-6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나머지 두 근의 곱이라는 건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을 구해서 두 근의 곱을 써라.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다.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정도는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. 그치? 자,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면 두 개의 허근을 구해보래. 근데 일단 시작은 뭐냐면 요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3차, 2차, 1차 상수 가지고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될까? 그거를 1로 일단 해보면, 그지?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상태.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x-1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은 0이었다.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 정리를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, 두 근, 허근인데 요 뒤에 보이는 요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허근을 가져.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.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거는 근과 계수,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현재 6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. 대입해서 풀면 어떻게 돼?
9-12 해서 마이너스 3을 답으로 하자. 이런 정도야. 처음에 시작은 일단 뭐 간단해, 그지? 간단하다고. 이번에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. 근데 주어진 식에 어떤 문자가 좀 섞여 있는데 3차, 2차, 1차 상수. 자, 여기에 지금 x가 잠깐 하나 빠졌네, 그지? 자, 그러면 뭘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?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을 가지고 1 대입해 보면 1을 대입해 보면 여기 요 자리에 그러면 여기에 4가 되고 얘는 k가 되니까 자, 요렇게 일단 정리가 됐어.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 봤더니 x-1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었다.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미 실근이 하나 나왔잖아. x는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뭐냐면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. 허근. 그러면 두 근이 모두 허근이 될 조건이라는 게 뭐야? 판별식이. 자, 짝수 공식을 써서 판별식 반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. 그러면 k가 4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나? 자, 요렇게 하나의 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한번 써봤다 이거야.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. 자, 그 다음에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형태인데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.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어쨌거나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잘 봐봐. 조립제법을 그냥 어떤 숫자 가지고 해버리면 여기에는 a제곱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나머지는 a제곱이라는 게 없잖아. 그래서 x는 a를 가지고 한번 조립제법을 해본다 이거야. 3차식과 2차식과 1차식과 상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a로 해보겠다는 거야. a 1 내려와서 a 들어가고 여기는 4a가 되고 그럼 여기가 a제곱이니까 요렇게 조립제법이 돼서 x-a랑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로 일단은 인수분해를 했어. 근데 중근을 갖는 걸, 자, 중근은 조금 조심해야 돼.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는 지금 하나의 실근 a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요 2차식 있지?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야. 얘가 중근을 갖는 걸 생각해야 돼. 그러니까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이 되는 a는 4. 이게 첫 번째로 중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.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 x는 a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x는 a라는 실근을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다시 요 식에서 x는 a라는 근이 하나 더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얘가 x-a로 인수분해 돼 있는데 얘마저도 뒤에 있는 식 얘마저도 x-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이거든. 그래서 x는 a를 대입했을 때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a가 0이 되는,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5a가 0이 될 수 있는, 그러면 a로 인수분해해서 봤을 때 a가 0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면 중근 a를 갖게 된다 이거야. 그치?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 잘 봐봐. a가 0이 되면 요 식에서 x 괄호 x 더하기 4 a가 0이니까 여기는 x잖아. 그래서 0을 중근으로 갖게 되고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도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5가 또 나오기 때문에 중근을 또 갖게 된다는 거야. 그래서 a의 가능한 값이 3개다. a는 4도 되고 a는 0도 되고 a는 마이너스 5도 된다. 이게 중근을 가질 수 있는 a 값들인 거야. 자, 이번에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. 그럼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3차식과 2차식과 1차식과 상수. 자, 여기에다가
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봐? a를 한번 넣어봐라 이거야. 그러면 1 들어가고 2 들어와서 마이너스 a니까 자 요렇게 일단 조립제법이 되고, 인수분해했을 때 x-a에 x제곱 더하기 2x-a로 인수분해가 됐다. 근데 이미 x는 a라는 실근이 벌써 하나 나왔잖아. 얘는 실근이라고 해. 그러면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?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은, 다시 말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 뒤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앞에서는 이미 조립제법을 통해서 실근 하나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 이거야. 자,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세 근이 한 개의 양수와 두 개의 음수를 갖는데, 하나는 양의 실근을 갖고 두 개는 음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. 그러면 어쨌거나 3차식과 2차식과 1차식과 나머지 상수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해봐야 되니까, 자 요렇게 한번 써봤더니 일단은 해결됐어요. 여기는 그러면 x-1에다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다. 자 조립제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찾은 게 뭐냐면 x는 1이라는 근을 하나 찾았잖아. 이게 한 개의 양수인 근이야. 이게 양근이야. 양근. 그럼 양근을 하나 찾았어. 나머지 두 개가 음수인 근이래.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어떻다? 음수였다 이거야. 두 근이 모두 음수였다. 그러면 전에 앞에서 한번 배웠던 그런 내용을 한번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라는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근이 있는데 둘 다 음수라는 말이야. 0보다 작은 쪽에 두 근이 위치되어 있다.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두 근의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잖아. 두 근의 합이 음수겠지. 왜? 둘 다 음수니까. 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k 더하기 3인데 알파와 베타가 모두 음수면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. 또 하나 더 조건이 지금 3개야. 이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조건이 3개인데 하나는 두 근의 합이 음수, 또 다른 건 두 근의 곱이 양수, 또 다른 거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 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근이다, 같은 근이다, 중근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더라 이거야. 그 말은 어떤 얘기냐? 4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,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조건이 찾아진다 이거야. 자,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조건이 이 세 개야.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 이 세 가지 조건의 공통인 k의 범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지만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와 같은 범위를 찾을 수 있더라 이거예요. 자, 요 정도의 내용이야. 일단은 3차 방정식에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조립제법과 서로 다른 세근의 조건, 중근을 가질 조건, 그리고 얘처럼 뭐 양의 실근이냐 음의 실근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돼. 자, 3차 방정식에서 일단 이 정도를 마무리하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부터가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한데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금방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.